은퇴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월 300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배당도 꾸준한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오늘은 연금과 배당이라는 든든한 수입이 있음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58세에 은퇴한 한 전직 금융권 직원 어 씨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320만 원을 받습니다. 또 1억 원 정도의 주식 배당도 매년 지급되고 있어 겉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 씨는 은퇴 1년 차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작은 지출에도 예민해지고 자주 가던 카페마저 줄이게 됐습니다. 어 씨는 말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끊길까봐 더 무서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입의 고정성보다 지출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연금과 배당은 일정하게 들어오지만 지출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자의 지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의료비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술비 500만 원, 부모님 요양비 300만 원, 치과 치료비 200만 원 같은 비용은 계획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금과 배당이 있어도 이런 불확실성이 불안을 키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산이 줄어드는 경험 그 자체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이라는 보충이 있지만 은퇴자는 자산이 한번 줄면 다시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심리라 부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버는 것보다 있는 것이 3배 이상 더 크게 느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퇴직 후 통장 잔고가 천천히 줄어드는 것을 매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역할 상실로 인해 생기는 정서적 공백이 경제적 불안으로 둔갑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라는 감정적 허탈감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직접 마주하기 부담스러워 돈 문제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불안의 근원은 심리인데 겉으로는 재정 문제처럼 표현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배당과 연금이 충분한 구조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충분함은 숫자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이면 충분한 사람이 있는 반면 400만 원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현재 수입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으면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재정 불안은 소득 수준보다 기준 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노년기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계획의 부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터뷰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재정은 삶의 한 부분일 뿐 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활 패턴, 사회적 관계, 역할, 건강, 루틴, 취미, 심리적 자원 같은 요소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재정은 불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정만 남게 되면 그 재정에 모든 불안을 투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유를 종합해보면 중요한 진실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은퇴자의 불안은 돈이 아닌 삶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연금과 배당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그 돈이 은퇴자의 전체 삶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출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비와 돌발 지출을 별도 계좌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통장 잔고의 감소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감소 속도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80만 원이면 충분한 구조다라는 기준을 만들면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넷째, 돈 이외에 흔들림 없는 삶의 기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일거리, 사회적 관계, 규칙적인 루틴, 건강관리, 의미 있는 취미는 예상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삶의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금과 배당은 은퇴자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핵심은 재정이 아니라 삶의 균형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퇴 후의 평화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연금과 배당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도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은퇴자들이 있다.
그들의 통장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찍히고 배당 일정표에도 공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묘하게 흔들리고 하루하루는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함을 동반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부족함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경제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확신이 없다.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한지 모른다는 마음이 불안을 키우고 결국 삶의 리듬까지 무너뜨린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예측 불가능한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문제다. 한 남성 은퇴자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연봉과 보너스를 받았다.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일정한 금액이 들어왔고 배당 역시 꾸준히 지급되고 있었다.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자잘한 소비가 두려워졌고 냉장고 속 식재료를 다시 꺼내보며 이것을 사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일이 늘어났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그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과정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출구가 있었다. 지출이 생기더라도 수입이 다시 보충해주는 구조가 있었고 그 안정성은 그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잔고는 줄어들 뿐 보충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큰 압박을 느꼈고 심리적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안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지출의 변동성을 언급한다. 은퇴자들의 지출은 일정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급작스러운 지출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비다. 단순한 감기나 통증 정도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수술과 치료가 생활 구조를 흔들어 놓는다. 한 번에 지출되는 몇백만 원은 연금이나 배당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 해도 심리적으로는 큰 충격을 남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지출이 반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불안의 씨앗이 되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난다. 그들은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갑자기 나갈지 모르는 돈을 더 크게 계산한다. 불안은 미래의 지출을 과장하고 현재의 안정감을 갉아먹는다. 손실 회피라는 심리적 경향도 불안을 키운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 같은 금액이라도 벌 때보다 잃을 때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은퇴자는 이 심리에 특히 취약해진다. 직장인 시절에는 월급이라는 보충 장치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잔고가 줄어들면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은퇴자는 지출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받아들인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 자체가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보다 한 번에 큰 지출이 남기는 감정적 타격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수입보다 지출을 더 감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런 구조가 마음의 균형을 깨뜨린다. 은퇴 후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은 정체성의 상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를 재정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공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온 사람들은 은퇴 후 정체성의 축이 사라진다. 자신을 증명하던 사회적 역할이 없어졌고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감각도 줄어든다. 이 감정적 허탈감은 매우 불편하고 마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감정을 돈 문제로 바꿔버리곤 한다. 마음속에서 나는 쓸모가 없어진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 두려움을 직접 바라보기보다 혹시 돈이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형태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다. 돈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불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퇴자의 불안은 기준의 부재에서도 비롯된다.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 현재의 재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월 얼마가 들어와야 만족스러운지, 어느 정도 예비 자금을 유지해야 마음이 편안한지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돈의 의미가 흐려지고 불안이 커진다. 두 사람이 동일한 수입을 갖고 있어도 한 사람은 충분하다 느끼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낀다. 기준이 없을 때 불확실성은 늘어나고 그 불확실성은 불안을 만든다. 결국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해석의 방식이다. 기준이 없다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불안과 안정 사이를 계속 오가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삶의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돈은 은퇴자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건강, 관계, 일상 루틴, 취미, 역할감, 목적 의식 등이 빈약하면 재정 상태가 좋아도 삶은 불안정해진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일상의 패턴이 사라지면 은퇴자는 하루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이 고민은 종종 불안으로 이어진다.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는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은퇴 후 불안은 경제적 원인이 아닌 삶의 방향성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돈은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의미는 돈을 대신할 수 없다. 이 둘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결국 연금과 배당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삶을 안정시키는 구조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으로 불안을 해결하려 하지만 불안의 근원은 돈이 아닌 경우가 많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의 확대가 아니라 삶의 설계다. 지출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며 역할과 루틴을 구축하는 과정이 불안을 줄이는 핵심이 된다. 삶은 숫자가 아닌 구조로 안정된다. 돈은 그 구조를 지탱하는 한 요소일 뿐이다. 결국 은퇴 후의 평안은 수입이 아니라 방향에서 온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의미를 유지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와 일상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삶이 비어 있어서 불안한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은 단순하다. 돈은 불안을 줄여주는 조건일 뿐 불안을 해결해주는 주체가 아니다. 은퇴 후 불안을 해결하는 힘은 균형 잡힌 삶의 구조와 의미 있는 하루의 설계에서 비롯된다. 결국 안정은 통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에서 온다. 연금과 배당은 당신을 지켜주는 기반일 뿐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불안을 줄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구조는 결국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묻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당신이 찾는 평화는 돈이 아니라 삶 속에 있다.